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명 에어컨 제조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숨기는 바람에 우리를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서 교통량이 줄어든 옛 도로가 야적장이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땅값이 30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6년 만에 정상 탈원에 나선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도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휴일인 오늘 울산지방은 낮 기온이 12.5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인근 산과 유원지에는 초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도 져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6년 만에 정상 탈원은 실패했지만 챔프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지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가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K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울산이 끝내 전북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설기현과 루시오, 김신욱을 선발로 내세워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패스 미스에다 전북의 거센 압박에 꽁꽁 묶이면서 전반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이동국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전반을 무실점으로 마친 울산은 후반 11분 설기현이 귀중한 선제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분 뒤 페널티 지역에서 울산 수비수 최재수의 반칙으로 애닝요에게 뼈아픈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울산은 타산 공세를 퍼부었지만 후반 18분 루시오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울산이 총공세에 나서던 후반 23분 울산의 뒷공간을 노린 루이스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합계 4대2로 져 전북에게 우승컵을 안겨줬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가지고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년 만에 정상 탈환은 실패했지만 챔프전에서 보여준 투지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골목길에서 48살 나모 씨가 44살 양모 씨의 산타페 차량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사고 흔적이 없고 나 씨가 만취 상태인 점으로 미뤄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등산로 일원에서 멧돼지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구 유해조수감시단은 어제 오전 동구 주전동의 한 등산로에 멧돼지의 흔적이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도 남목고개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섰지만 포획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울산에서 모두 48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폭력 행사가 15명, 서민 갈취 2명, 위화감 조성 2명 등의 수운을 보였고 3, 40대가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울산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조직폭력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에어컨을 뜯어봤는데 정체 모를 흰 가루가 가득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 업체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지난 여름 내내 영문도 모른 채 이 에어컨을 사용했다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쌀아기 눈이 내린 듯 소파와 바닥, 탁자가 온통 흰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가루가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에어컨. 에어컨 틈새를 비추자 똑같은 가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송진복 씨는 얼마 전 에어컨 업체로부터 신청도 하지 않은 점검을 받은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제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준다고 전원을 넣다 보니까는 막 이물질 같은 게 엄청 날려가지고. 업체 측은 단순한 먼지라고만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내부 결함 때문에 생긴 화학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병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코팅이 조금 덜 된 일부 제품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 맺혀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착화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일종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문제의 에어컨은 이 회사 최고급 기종으로 올해만 4만여 대가 팔렸지만 회사 측은 그중에 몇 대가 이상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정확하게 아십니다. 에어컨 업체의 미온적인 대응에 지난 여름 내내 흰가루를 마셨을지도 모를 수많은 소비자들이 뒤늦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곳곳에 뚫리면서 그동안 이용하던 옛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뜸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옛 도로 일대가 야적장이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전 베네터널 개통으로 폐쇄된 도로입니다. 각종 철골 구조물들이 도로 한가운데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위로 가자 스티로폼과 녹슨 의자 등 고물 야적장을 방불케 합니다. 산불을 낼 수도 있는 전기와 가스를 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른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쏟아질 경우 골재 구조물들이 도로를 덮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장 주인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임시 자재 창고처럼 사용해왔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는 중간에 대폐지를 하려고 만들었더니 국가가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를 치우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무령 터널이 뚫리면서 이용객이 뜸해진 무령산 옛 고갯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덩쿨나무가 도로를 침범한 지 오래됐고 낙엽은 퇴비가 될 때까지 방치된 채 차선을 덮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가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들기 일쑤인데다 운전자들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대형 산불도 우려됩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옛 추억을 생각해서 와봤는데 주위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돼버린 옛 도로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까지 우려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지역 땅값이 30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05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3.3제곱미터당 25만 원에 거래되다 한때 18만 원까지 내려갔던 울주군 청량면 일대 농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최근 들어서는 20만 원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지역은 지역에 따라 연초에 비해 10%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지난달 울산 지역 땅값은 9월에 비해 평균 0.09% 올랐습니다. 2009년 5월 이후 30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지역별로는 KTX 역세권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울주군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중구와 신흥 주거지인 북구, 동구 순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열풍이 지나간 임야나 농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심 주거지역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호가만 올랐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입니다. 일반 나대지에 어떤 걸 지으면은 상당히 땅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땅값이 오히려 내려갈 건데 나대지 부분이 중과세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다 보니까 중과세로 매물은 부족한 데 반해 경기 부진에 따른 정시 침체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땅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달 울산 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10월에 울산 지역의 광업 제조업 생산은 9월에 비해 0.4%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 장비와 음향통신 제품 생산이 크게 줄었으며 소비 위축에 따라 종이와 화학 제품의 재고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이면 각종 모임과 송년회로 술과 삼겹살을 곁들인 회식이 많아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 쉽습니다. 이 회식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백세 성경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송년회를 포함해 각종 모임이 적지 않은데요. 술을 잘하든 못하든 연말 모임의 특성상 과음을 하고 몸이 불편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술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업무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업무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편이지 아무래도. 알코올은 소화되지 않고 세포나 신체 조직 속으로 흡수되는데 간의 해독 능력을 넘어설 만큼 과음을 하면 간, 뇌 등에 손상을 주어 다음 날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음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삼겹살 등 기름진 안주도 경계 대상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안주는 성인 남성 4명 가운데 1명에 해당된다는 복부 비만은 물론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눈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장의 지질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어서 당뇨 환자나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에서 신생혈관이나 혈관에서 누출이 발생해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식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려면 술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음주량은 총 알코올 섭취량 80g 이하가 좋습니다. 맥주의 경우 2000cc, 막걸리는 1000cc, 소주는 1병, 위스키는 200cc 정도가 적당합니다. 회식 후 2, 3일 동안은 간을 쉬게 하고 술을 마시기 전 우유나 죽처럼 자극이 없는 음식으로 위를 든든히 채우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협 1조인 현노조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부는 회사와 노조에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올해 임단협 교섭 전에 단협 조항 변경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서 당장 단협 내용이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울산에서 접수된 산재 신청은 2,9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88%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직업성 암 등 업무와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와 재심사를 요청한 사례도 8.5%인 25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기능직 6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오는 24일 필기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시험에는 울산시와 각 부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 227명이 응시하기로 해서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인원은 울산시가 20명, 남구 11명이며 나머지 구군은 8명씩입니다. 울주군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118마리와 고라니 185마리, 가치 220마리 등 모두 523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유해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이 끝났지만 멧돼지 출현에 대비해 전문 엽사 11명을 중심으로 기동 포획단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서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낮아 춥겠고 낮 최고 기온도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